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바로 치과 상담하기 전에 환자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피해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상담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상담가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상담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신 선생님들에게 지금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 응대법을 듣다 보면 피해야 하는 단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대부분의 상담가들이 실제로 환자와 상담하기에 앞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상담의 동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조금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바로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체어사이드에서 상담실로 이동을 할 때 많이 하기도 하고요. 혹은 원장님의 상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상담을 하겠다고 상담실에 들어가서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상담의 동의율을 낮추는 그 단어 한마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세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상담하기 전에 체어사이드에서 상담실로 이동할 때 오늘 어떠한 진료를 해야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상담실로 자리를 조금 옮길까요? 라는 말을 한다거나, 혹은 원장님이 1차 상담을 하셨어요. 진료에 대한. 그 상담을 하고 제가 다시 재상담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에 환자분에게 원장님과 1차적으로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 형태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자세하게 더 알려드릴게요 라는 그 말이 왜 상담의 동의율을 낮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자는 자세하게 설명 듣는 걸 좋아하는 환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환자는 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간소하지만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중요한 얘기만, 팩트만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환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원장님하고 혹은 나는 인터넷에서 내가 해야 되는 치료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검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해야 되는 진료의 기간이라든지 진료의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설명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일 수도 있고 느긋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하는 환자의 성향은 정말 여러 성향의 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는 그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 얘기를 듣더라도 내 마음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의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는 상담가라면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과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상담을 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내가 상담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자세하게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담이 기대되겠죠. 하지만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이미 이 상담이 시간이 많이 요하겠구나, 이 상담이 조금 지루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얘기를 이렇게 팩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등등의
각 성향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상담의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분하겠다, 지루하겠다, 시간적인 게 많이 소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라면 나의 상담을 하기 전에 이미 벽을 치고 상담을 듣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비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경우 상담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비용만 얘기해 달라고 하지? 나는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 또 생각을 하죠. 아, 이 사람은 의료 쇼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비용이 중요한 사람인가? 또 그렇게 나의 상담에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편견으로 상담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담의 동의율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세하게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자세하게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의 상담은 충분히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걸 환자에게 안내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세하게 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 좋을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상담을 시작을 할 때 원장님과 상담을 하셨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라는 얘기보다는 환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제가 조금 더 해결해 드릴게요. 혹은 지금 환자분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는 형태의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알려줄게 라는 형태의 말로 조금 변화해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와 상담하는 그 환자분은 나의 상담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 역시도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말들의 변화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환자에 대한 편견을 두지 말고 상담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환자 역시도 나의 상담에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게 상담가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나의 제스처나 나의 말의 속도라든지 모든 것들은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기본, 시작하는 그 시점에 환자가 나의 상담에 편견을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나의 상담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어떠한 단어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상담이 행복하길 바래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치과 생활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반짝반짝 영롱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린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